진짜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에서 800만 원대로 얼른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대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헉, 감사합니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맥프로를 구입하고 정말 가장 많이 달린 댓글, 그걸 왜 사나요? AMD 몰라요? 뽀글이 아닌 이유가 있었네요. 그 돈 저한테 주면 절반에 맞춰줄게요. 뭐 이런 댓글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자, 그 궁금증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진짜 맥프로 반값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딱 절반 가격에 세계 최초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 레노버 P620 싱크스테이션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너무 비교해보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테스트할 수 있도록 흔쾌히 제품을 빌려주신 레노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비교할 두 제품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맥프로는 제가 소개한 적이 많아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맥프로는 인텔 제온 12코어, 램은 자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384기가고요.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프로 베가 2 32기가 HBM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PCI 저장 장치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는데 저장 공간 금액은 제외하고 자가 업그레이드를 한 램 포함해서 총 1,656만 9천 원이에요. 오늘 비교할 모델,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반값에 맞추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가 탑재된 레노버 워크스테이션 보여드릴게요.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3975WX입니다. 32코어 64스레드. 그냥 이것만 읽어도 벌써 기가 죽는데요. 베이스 클럭 3.5GHz의 최대 부스트 클럭은 4.2GHz입니다.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은 최대 3995WX 탑재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64코어에 달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꿈같은 숫자지만 그렇게 한다면 3975WX에서 추가로 75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오늘은 절반 가격 컨셉에 맞게 32코어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64GB,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프로 W5500 8기가로 맞춰서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싱크스테이션 P620 844만 4,689원. 딱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 가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해볼 테스트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맥프로의 절반 가격으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가 탑재된 싱크스테이션 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비교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동급 하드웨어를 놓고 비교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둘을 비교하면 그래픽카드 쪽 밸런스가 많이 기울어지는데요. 하드웨어 가속을 많이 사용하는 맥에서는 그래픽카드 쪽 투자가 유용하고, 또 반대로 윈도우는 CPU 멀티코어 쪽의 활용도가 좋아서 제약 조건에 맞게 구성을 한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CPU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스레드리퍼 프로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싱글코어에서 제온이 이점이 있을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먼저 시네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예상한 대로죠. 맥프로 대비 2배가 훌쩍 넘는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제가 알기로 28코어 맥프로도 3만 점 내외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갭이면 단순히 코어 개수빨이 아니라 개별 코어 성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긱벤치 5 스코어를 보면 멀티코어야 절대적인 코어 수 차이가 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싱글 코어 성능이 인텔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아직 단일 소프트웨어가 32개나 되는 멀티코어를 완전히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최적화된 일부 코어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실사용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결과도 기대가 돼요. 다음으로 그래픽카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에서 아직 GPU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GPU 가속화를 통한 성능 향상을 노리기보다는 과감히 절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긱벤치 5 컴퓨트 스코어를 보면 맥 프로 대비 절반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두 개의 가격 차이가 300만 원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 P620 점수가 제 기대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실제 렌더링 벤치마크를 위해서 블렌더도 돌려봤습니다. 벤치마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BMW와 클래스룸 데모 두 개를 돌려봤는데요. 둘 다 GPU 리소스를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블렌더가 GPU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BMW 같은 가벼운 렌더링에서는 싱크스테이션 P620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더 무거운 작업을 해야지 맥 프로가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벤치마크 스코어나 실제 GPU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SSD 읽기 쓰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맥 프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PCIe 3.0과 4.0 구역 차이 때문에 속도도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는데 제법 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맥 프로는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거든요. 애플 공홈에서 정해진 규격의 SSD 업그레이드 킷을 달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그냥 내장 저장 공간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예 NVMe PCIe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물론 엄청 비싸요. 하드웨어 벤치마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룸. 대표적으로 CPU 의존적인 소프트웨어죠. 다만 멀티코어 활용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소프트웨어는 아니라서 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했는데요. 하셀블라드 CFV2 50C로 촬영한 로우 파일 100장을 JPG 원본 사이즈 내보내기 하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약 23% 정도의 시간이 단축됐어요. 근데 기대가 너무 컸어서 그런지 좀 안타깝네요. 확실히 멀티코어 전체의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스코어랑 실제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멀티코어 활용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 이거 가격이 절반이었지? 잠시 제가 착각했네요. 헤이 맥 프로! 문제 있어?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아마 라이트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렌더링 테스트를 해봤어요. 알파7 S3 4K 60프레임 422 10비트 4분 30초 푸티지와 그리고 추가로 8K 해상도로 만들어서 함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결과가 제일 기분 나빠요. 불과 올해 초였거든요. 어도비에서 공식적으로 맥 OS에서 애플 메탈 가속화 지원을 기본값으로 하고 앞으로도 최적화 계속 할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그래픽카드 가격 차이가 300만 원은 나지만 GPU 가속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4K에서는 2배가 넘는 시간이 더 걸리고 8K에서도 3분 23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프리미어 프로가 주력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라면 맥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향후 메탈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해질지는 앞으로 봐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렌더링 머신으로 저렴하게 레노버 P620을 하나 맞추고 싶어질 정도예요. 혹시나 해서 동일한 테스트를 파이널 컷 프로로 해봤는데요. 4K 6분 12초가 소요가 됐습니다. 맥 프로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구동을 했을 때는 CPU 사용률이 72% 정도에 코어 온도가 81도였거든요. 그런데 파이널 컷에서는 CPU 사용률 40%에 73도 수준인 걸로 봤을 때 파이널 컷이 확실히 아주 적극적으로 GPU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32코어 CPU를 넘어서기는 무리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영상을 컬러 보정을 거쳐서 추출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메탈 지원도 그렇고 애플 실리콘 M1 지원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좀 됐었는데 아직 컴퓨터 프로세서 사용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맥 프로에서 다빈치 리졸브 테스트를 했을 때 CPU 사용률이 23% 수준 그리고 코어 온도가 64도로 더 낮게 유지가 된 것으로 유추를 해보면 G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결과를 보면 아직 GPU 활용 능력은 최적화가 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절반 가격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도 오히려 P620이 전체적으로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이런 말은 하기 싫었는데 성능만 보면 그냥 맥 프로 사지 말고 필요한 사양 구성해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로 싱크스테이션 P620 맞추세요. 그리고 저는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실제 클럭 스피드에서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성능이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이 맥 프로가 저의 편집 컴퓨터이면서 동시에 제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에서 필요한 다스 그리고 나스들 서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램도 엄청 많이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던 건데 뭐 이 정도라면 굳이 맥OS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는 편집용 따로 서버용 따로 두 대를 맞춰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맥 프로가 비싼 이유가 뭘까 궁금해질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를 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느꼈던 점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상하게 팬이 안 돈다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죠. 이렇게 빡센 테스트를 하는데도 팬이 도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부 설계와 또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보면 안정성이 최우선인 워크스테이션에서 이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요. 또 OS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의 버벅임이나 멈춤 없이 테스트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썬더볼트 포트에 12개의 램 슬롯, 2개의 10기가빗 포트에 내부에는 8개의 PCI 슬롯까지 애초에 상위 호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 곳곳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반값에 스레드리퍼 프로로 맞추세요. 아니지, 같은 금액으로 맞추게 되면 오늘 테스트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래픽카드 밸런스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욱더 성능 갭이 벌어질 게 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맥 프로의 장점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620의 경우도 AMD와 함께 협업해서 설계한 새로운 이중 공랭식 방열판이 실제로 발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졌고요. 10개의 USB 포트, 8개의 램 슬롯, 1개의 10기가빗 포트와 진짜 부러운 6개의 PCIe 4.0 슬롯까지 확장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친절하긴 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맥OS가 필수다, 절대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을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다, 여기에 썬더볼트 이용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맥 프로를 필요한 만큼만 가장 저렴하게 맞추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맥 프로가 갖고 있는 강점들은 스펙이 낮다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도만큼만 맞춰서 맥 프로 투자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필요에 따라서 저라면 렌더링 머신으로 쓸 성능 최우선의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를 한 대를 더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이제 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 맥 프로 할 수 있어. 화이팅! 내가 바퀴도 달아줬는데 힘내보자. 조금만 더 힘내. 할 수 있어.